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자신감은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바를 뜻대로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고요. 자존심은 타인들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자존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영어로 self-esteem, self는 자아,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esteem은 존경이라는 의미죠. 즉,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타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내부, 개인의 의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나의 내부의 사고와 가치에 의해 생겨난 의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낮은 자존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저의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경험들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 검색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일단 정보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나 양육 방식 등을 통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나, 혹은 나에게 칭찬을 많이 안 해주셨나 등등이요. 물론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인 부모의 책임이라고만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정보 과잉으로 옳지 못한 정보를 접하며 그것을 사실화해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칭찬 있잖아요. 그 숨겨진 의미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혹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칭찬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워싱턴대 신경정신과 로버트 클로닌저 박사는 지속적인 칭찬은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키워주고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것에 대한 의견과 존중,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일을 잘했을 때나 못했을 경우에도 항상 이 칭찬을 받기만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내와 실패를 인정하고 패배를 배우면서 끈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너는 똑똑해, 혹은 넌 천재야,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본인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자신을 굴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고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칭찬이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혹 실패했더라도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향후 문제 해결 방향 제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이 참된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낮은 자존감은 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부모에게도 나타납니다. 본인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며 본인의 생각을 과하게 포장하여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의 문제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인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심으로써 이 낮아졌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존감은 감정의 영역이 아닌 이성의 영역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서 기분이 마냥 좋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타인의 평가에 혹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전과 다르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비난에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으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니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흥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느껴지는 그 순간의 감정을 쉽게 표현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은 나와 상대를 지치고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만큼 쌓여진 이 자존감의 문제들이니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쉽게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자존감을 우리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척도라 불리는 자존감은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 등은 모두 이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도 눈을 뜨자마자 그 초록색 창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 타인들의 삶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됩니다. 지난날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해진 만큼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일상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와 다른 타인의 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근사한 인테리어의 집, 해외여행, 나처럼 일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 등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내 삶을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잠시 제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일일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지금 그들보다 좋지 않은 처지에 처해 있다 해서 그런 상황을, 초라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여기던 사람이 적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편한 마음에 마음을 쉽게 오픈했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린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강력한 스펙을 요구하는 직장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타인의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의 칭찬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엔 겸손하게 보여 착한 인상을 주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타인의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돼. 생각해보니 나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아니에요 라고 답하면서 상대의 말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불신은 인간관계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누군가가 제게 옷 이쁘게 입은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아니에요가 아닌 고맙습니다. 언니도 그러신데요 뭘 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좀 뿌듯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못했었던 부분이니까요. 많이 발전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100%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솔루션은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나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의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타인이 내게 해주었던 내용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시작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좋아하는 음식 등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인생은 매우 심플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다 할 친구조차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길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별을 하고 나면 외로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힘들었던 관계에서 나 자신이 편해지고 자유하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왔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망치게 하고 낮아지게 했던 나쁜 습관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요, 나쁜 습관과 이별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야식 먹지 않기, 게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쉽게 분노하는 것을 버리기, 즉 감정 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혹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 반대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키우는 모습, 남들에게 비난을 듣게 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피하면 되지만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내가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칭찬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불안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에 했던 실수를 계속 꺼내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시 상기시켜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과거의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되 그 일을 계속 들춰보며 비관하지 말고 자기 위안에 빠져도 좋으니 괜찮아 라고 계속 말해줄 것을 조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곧 나의 든든한 보디가 되는 것. 세 번째 솔루션, 괜찮아 라고 위로하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일로 느낀 나의 감정을 정리해보고 괜찮아 라고 일기를 쓰는 것을 조언을 하지만 혹 그게 힘들다면 그냥 소리내어 나를 위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사랑받는 게 익숙해진 요즘 시대에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까 혹시 나를 포장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타인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존감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누구나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집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에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심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이 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사랑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게 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나 험담의 대상이 되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학교 다닐 때 먹을 것 잔뜩 사와서 주변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 없이 늘 예스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만큼 부정적 목표는 나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자기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요.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따돌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전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늘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요. 두려움은 예방주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하네요. 이 문구 또한 너무나 와 닿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을 봤는데 거기에 악동 뮤지션이 나왔어요. 남매인데요. 그 오빠와 동생인데 어떠한 질문을 주어졌을 때 둘이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미션이요. 근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수현이의
컴플렉스는? 이라고 했더니 그 오빠가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생의 생각을 예상을 하고 대답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 동생도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너무 화려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외모는 아닌데도 자신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컴플렉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난 여기가 이래 저기가 이래 라는 말을 많이 달고 살았는데 그 자존감이 높은 것을 보면서 진짜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닮고 싶고. 당당하세요. 당당한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 아닐까요? 내가 당당해져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 좋고 멋진 사람이라고 한들 자기만의 두려움에 휩싸여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는 누구도 어울리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루 3번 이상 소리내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사랑스러워. 당당해져. 라고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라는 주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듯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기억은 붙잡고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고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은 많이 남기고 나쁜 기억을 흘려보내면 행복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능력이 너무 뛰어나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질투하고 미워한 적 있나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 우리는 다음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도 빛난 영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영상 하기 전에 이 마카롱 있잖아요. 저 이거 ASMR 한번 해보려고요. 꼭 시청해주세요.